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쿨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강, 3학년 2강. 와, 갈 길이 멀어요. 자, 2강 갑니다. 등속운동 갈게요. 등속운동 어렵지 않아요. 등속운동. 속은 속력이죠. 자,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근데 등이래요, 등. 속. 보면 같을 등자예요. 같을 등자. 그러니까 등속운동이라는 건 같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거죠. 오케이, 이게 등속운동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게 가장 빨라. 오케이,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2m/s의 속력으로 등속운동 한다 합시다. 등속운동 한대요. 자, 그러면 매 초당 2m씩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딱 할 때 두둥, 똑딱이, 똑딱사, 똑딱육, 똑딱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씩 가는 거니까.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거리와 시간 사이의 관계로 표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상당히 빨라요. 봐요. 시간이 1초가 흘렀다? 그러면 뭐예요? 1초에 2m씩 가는 거니까. 그쵸? 1초에 2m 간다는 의미니까. 그럼 얘는 2m에 가 있겠죠? 포지션이.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간이 2초가 흘렀다 그러면 4겠죠? 시간이 3초가 흘렀다 그러면 얼마예요? 6이네. 시간이 4초가 흐르면 8. 시간이 5초 흘렀다 그러면 10.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프를 무조건 외울 게 아니야. 과학은 암기 과목 아니잖아. 어른들이 여봐요. 아이들이 과학은 암기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끔 댓글 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과학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인데 왜 그걸 암기를 해? 저는 절대로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갈 건데 요거를 거리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자, 보세요. 거리, 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세크. 오케이. 거리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자, 1에 2갑니다. 그죠? 2가요. 2. 자, 2에 4갑니다. 자, 그럼 여기 점 찍죠? 2에 4갑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가겠네요. 점 찍죠? 자, 그 다음에 3에 6 가죠? 3에 6 갑니다. 6 가요. 6 가. 이게 좀 이상하다, 발음이. 6 가. 아니, 사이클은, 비속 안 씁니다. 얼마나 깨끗하기로 유명한 방송인데, 절대 비속 안 써요. 그리고 이런 거, 리액션 이런 거 안 합니다. 가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교육 채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리액션 겁나게 하던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린 정법이야, 정법. 자, 갑니다. 자, 4 갈 거예요. 그럼 4는 8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이걸 쭉 선으로 이으면 1차함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저도 수학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들 1차함수의 기본형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그렇죠? 근데 b가 y절편인데 여기 y절편 원점 좌표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만약에 함수로 해석한다면 y는 오케이 ax 이런 거죠. x 1차.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ax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 a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기울기잖아.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오케이, 좋아. 그럼 봅시다. 1차 함수 ST 그래프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 이런 그래프를 뭐라 부른다? ST 그래프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ST 그래프. 그래서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이제 고등학교에 물리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그래프의 이름들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그러면 뭐예요? 델타 x, 델타 y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워딩은. 오케이. 그래서 델타 x, x축의 성분, 델타 y. 사이클림, 델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기울기는 변화량. x의 증가량이 변화량이잖아요. y의 증가량이 변화량이고, 그쵸?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근데 x축에 뭐가 있습니까? 타임이 있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델타 t, 그쵸? 타임. 분의 y축에 뭐가 있죠? s. 좋다. 그럼 됐네. 여기서 말하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시간 t분의 이동거리 x니까 속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 기울기가 일정하죠. 일정하죠. 이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아시겠죠? 그럼 사이클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당연히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죠. 이건 고등학교 오전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죄송합니다. 힘이 너무 셌나?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얘가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버전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저랑 같이 해요. 아시겠죠? 통합각대, 물화생지. 중학교 3학년 분들 제 거 물화생지 들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홍보하는 거네.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 아무튼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등속 운동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때의 기울기 값이 의미하는 건 뭐다? 속력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가 또 한 번에 또 있습니다. VT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칠판이 아까우니까 여기다 그릴게. VT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VT. 그럼 얘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T. X축은 항상 T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등속 운동이라는 건 뭐냐? 자, 봐요. 해석해 드릴게. 자, 1초에 2m 갔습니다. 그러면 속력은 2m per sec예요. 자, 그럼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은. 그럼 2초에 4m 갔어요. 그러니까 2m per sec. 3분의 6이니까 2m per sec, 2m per sec, 2m per sec.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1, 2, 3, 4, 5 적는다 하더라도 이때의 V 값은 1초 때도 2, 2초 때도 2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2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VT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얘는 기울기가 있다 없다? 기울기가 없다. 0이다. 그죠? 그렇죠? 그럼 왜 기울기가 없느냐? 속력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물리에서 배우게 될 건데 중학교 3학년 버전에서는 등속만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꼭 해석해야 할 만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1초 때 2m 갔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초 때 2m 갔습니다. 그럼 요 넓이가 2죠. 왜요? 2 곱하기 1이니까. 그죠? 2 곱하기 1이니까 2죠. 자, 2초 때는 4m 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2예요. 그죠? 그죠? 세로축이 2죠? 그러면 가로는요. 2죠? 그러니까 2는 4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를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어? 좋다. 여기 요 녀석들의 넓이가, 알겠다. 면적이 이동 거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에 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3이래요. 3m per sec로 5초 동안 이동했대요. 이랬을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요거예요. 요거 넓이. 아시겠죠? 그럼 요거 넓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3 곱하기 5는 15. 15m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참고로 여러분들 ST 그래프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보세요. ST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볼게요. 요거를 A라 합시다. 요거를 B라 할게요. 오케이. 이래 놓고 A의 속력은 B의 속력이 몇 배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얘는 뭐 여기가 4라 하고요. 여기가 2라 합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4라 하고요. 여기가 2라 합시다. 이렇게. 그래 놓고 A와 B의 속력의 비. 자, A와 B의 속력의 비, VA 대 VB.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저 기울기 구하면 돼요. 자, A는 2분의 4죠? 그러니까 2죠. 자, 얘는요. 4분의 2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그죠? 그럼 요거는 정수비로 바꿔줘야 되니까 4 대 1. 그럼 A의 속력은 B의 속력이 몇 배다? 4배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등속운동의 예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낼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등속운동의 예, 뭐
컨베이어 벨트 또는 무빙 워크, 공항에 가다 보면 있죠. 무빙 워크. 또 뭐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뭐 케이블카,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등속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강조하고 갑시다. 등속 운동에 예를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 잘 봐요.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 아, 근데 이것도 등속 운동에는 들어가겠구나. 아, 등속도 개념은 아니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자유낙하 운동 갑시다.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개념에도 여러분들 중첩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중3 버전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쵸? 중3 버전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중3 버전으로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등속 운동이라는 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등속 운동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 갈게요. 등속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세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 녀석이 2m/s로 등속 운동한다 칩시다, 여러분들. 2m/s로 등속 운동한대요. 오케이. 그럼 얘가 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자동차가 1, 2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포스를 줬다. 힘을 줬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힘을 준다. 그럼 상식적으로 얘는 운동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속력은 증가해야 맞아요. 증가해야 맞아. 힘을 받았으니까. 아니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달려가는데 뒤에서 예를 들어 뿡 잡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잖아. 그죠? 오케이. 좋아. 속력이 증가해야 맞아. 증가해야.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만약에 힘을 준다 쳐봅시다. 반대로 힘을 준대요. 그러면 이때는 속력이 감소해야 맞죠. 막는 거니까 디펜스. 오케이? 근데 얘가 등속으로 운동한다라는 얘기는 오케이?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는 결국은 요 자체만으로 얘에게 작용되는 힘은 없다예요. 없다. 0이에요. 0.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와라 F는 MA. 이게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죠. 뉴턴의 제2법칙. 오케이. 잘 봐요. 그럼 여기에서 이 A가 의미하는 게 엑셀레이션, 가속도거든요. 가속도. 근데 얘는 등속도잖아요. 등속이잖아, 등속.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얼마예요? 0이잖아. 그쵸? 등속이라는 건 가속이 없어. 아까 얘기했던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가속도가 0이니까 결국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과학적 용어로 FR자임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봐요. 자, 지면에서 어떤 특정한 높이에 있는 공이 하나 있다 칩시다. 알겠죠? 어떤 특정한 높이에 공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녀석이 떨어지는 건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F 그래비티라고 부르는데, F 그래비티 중력이죠.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중력 F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력 F 값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어차피 질량은 0이 아니니까. 그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뭐예요? 아, 가속도 A 값이 0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가속도, 즉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아시겠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해. 근데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자, 그래비티, 즉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중력 가속도로 떨어져요. 그럼 다시 말하면 VT 그래프에서 1초가 지났다? 그럼 얘는 9.8이 증가한 9.8이 되고요. 2초가 지났다? 그럼 1초에 9.8씩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19.6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초가 지나면 29.4, 4초가 되면 39.2, 5초가 되면 4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그래프에 아까 우리 이 그래프의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동거리라고 했습니다. 이동거리 면적이, 그죠? 면적이
이동거리예요. 근데 이때는 기울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자 보세요. 이때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 아시겠죠? 오케이. 이때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속도. 그러면 뭐예요? 1초에 9.8이니까 x의 증가량이 1이고 y의 증가량이 9.8이죠? 그러니까 1분의 9.8.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가속도 값이 9.8 m/s 제곱으로 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F 그래비티를 구해줘라. 중력값을 구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F는 MA인데 M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 그래서 F는 mg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그래비티라는 중력 가속도를 아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건데 저는 그냥 설명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거품 무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질량이 다른 물체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볼게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만유인력이라는 공식이 나와야 되고요. 만유인력이라는 공식이 나와야 되고, 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 제가 설명드릴게. 만유인력까지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럴 거니까. 알겠죠? 리액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봐요. 이렇게 설명할게. 얘가 9.8이에요. 자, 볼게요. 9.8입니다. 9.8이야. 자, 그럼 볼게요. 잠깐만. 이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뉴턴의 제2법칙으로 해석할게요. 그냥. 오케이. 자, 봐요. 잘 봐요. 봅시다. F는 MA입니다. 자, F는 MA야. 오케이, F는 MA. 오케이? 자, 잘 봐요. 그럼 만약에 질량이 1kg일 때, 힘 F는 1 집어넣고 F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A 뉴턴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비유를 해드릴게. 자, 질량이 2kg일 때, 오케이? 힘 F는 2A가 되겠죠. 질량이 3kg이라면 3A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질량에 비례해서 힘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놓고 요 데이터를 그대로 보세요. 잘 봐요. F는 MA인데 A만 남기고 넘기면 M분의 F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볼게.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자, 질량이 1일 때 힘은 A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1분의 A죠. 그러니까 A. 그죠? 자, 두 번째 A는 질량이 2일 때 힘은 2A예요. 그럼 약분하니까 뭐 돼요? A가 되네. 질량이 3일 때, 자, 3일 때 3A예요.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뭐가 돼요? A. 그러면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물체의 질량이 1이든 2든 3이든 가속도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속도는 똑같다라는 거야. 가속도는 똑같아. 그러면 봐요. 자, 봐요. 요거를 A라 치고요. 요거를 A의 경우, 자, 요거를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라 친다면 얘네들이 다 이 똑같은 기울기 가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1초당, 2초당, 3초당 얘네들이 가지는 면적이 다 동일하겠죠. 자, 면적이 다 동일할 거야, 동일. 질량과 관계없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똑같이 가져야 되니까. 그쵸? 면적이 다 동일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시간이 지날 때 질량하고는 관계없이 질량이 크든 작든 같은 위치를 지나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 대기와의 마찰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요. 볼게요. 자, 진공 속에 하나는 깃털을 넣었어요. 진공입니다. 쇠구슬이고요. 얘는 깃털. 그럼 얘네 둘의 질량은 달라. 그쵸? 질량은 달라. 다시 말하면 M 쇠구슬이 M 깃털보다는 훨씬 큽니다. 훨씬 커. 근데 우리가 아까 F는
mg 요걸로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G값은 9.8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량이 다르니까 힘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 얘가 0.1kg이라 치고요. 예를 들어 얘가 2kg이라 칩시다. 그럼 얘는 0.1 곱하기 9.8 하니까 0.98. 힘은 0.98 뉴턴이라는 거고요. 오케이? 얘는 2 곱하기 9.8이니까 힘은 19.6 뉴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은 얘가 크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중력은 크지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항상 같이 떨어져요. 항상 같이 떨어져. 깃털이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쇠구슬 여기 있고, 깃털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 그럼 쇠구슬도 여기에 있다. 아시겠죠? 동시에 떨어집니다. 왜?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건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구했던 공식은 F 그래비티예요. 그러니까 중력에 해당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무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 그래비티는 mg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 얘기하면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갈게요. 오케이, 다음 내용 갑시다. 이제 일과 에너지네. 일과 에너지 갑시다. 일과 에너지. 자, 자, 일이라는 건 워크죠. 근데 이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힘을 주어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을 줘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 한다. 그 힘을 준 거겠죠. 그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겠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그거는 일이긴 하죠. 공부도 일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공부를 한다 또는 뭐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 표현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의 값이 0이 아니고 즉 힘을 주어야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으로 자, 잘 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할 때 0이 아닐 때 그때를 우리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공식 만드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잘 봐요. 자, 예를 들어 A가 B하고 비례한다. 즉 B가 커질 때 이 녀석이 커진다. 그러면 비례한다라고 표현하고 비례 표시를 쓰는 겁니다. 또 하나 A가 예를 들어 C하고도 비례 관계다.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A하고 D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그럼 반비례라는 얘기는 왜 분모에다 집어넣냐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반비례는 분모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는 어디다 집어넣느냐? 분자. 왜? 분자값이 커지면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때 산수 배웠잖아. 분자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 전체 분수의 값이 커지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자, 봐요. 그럼 이때 공식 만들 때 A, B, C는 분자로 보내는 겁니다. B, C. 그 다음에 D는 분모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공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여러분들 힘을 많이 준 게 일을 많이 했습니까? 힘을 적게 준 게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건 지나가는 유딩도 대답하겠다. 뭘까요? 당연히 힘을 많이 줬을 때가 일을 더 많이 했겠지. 그죠? 오케이. 그럼 힘 F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일꾼 뽑을 때 당신들 생각해봐. 일꾼 뽑을 때 막 저처럼 이렇게 힘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새끼 뽑겠어? 안 뽑지. 야, 저 새끼 일 잘하겠는데? 막 이런 거잖아. 오케이, 걸. 자, 그럼 비례관계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힘을 줬는데 훨씬 더 많이 이동시켰어. 그럼 그 녀석이 또 일을 많이 했지. 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일과 에너지는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동거리 디스턴스 S가 오케이. 디스턴스 S가 클수록 한 일의 양은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커지는 거예요. 그럼 비례관계입니다. 자, 공식 만들어졌네. 분모 없죠? 그러니까 W는 FS. 요거죠.
자, 물론 이게 이제 물리 원으로 가면 W는 사실은 뭐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버전에서는 코사인 세타를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 0도가 1이거든요. 이게 뺍시다 그냥. 나중에 물리 저의 수업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오케이. 이게 첫째 중요하고요. 1에서. 그럼 반드시 자 1은 요 공식으로 구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 학교 시험 문제 첫 번째 나올 확률이 큰 거. 자 W가 0인 경우, W가 0인 경우, 오케이.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W가 0인 경우 세 가지인데, 자 보세요. 세 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W 어떻게 구하죠? W는 Fs. 누가 패스? Fs. W는 누구 패스? Fs. 이렇게. W는 누구 패스? Fs.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얘가 0인 경우를 찾아달라는 얘기죠. 0인 경우. 그럼 결국은 요것이 0이거나 또는 요것이 0. 두 가지는 찾았네. 그러니까 힘의 값이 0인 경우. 자, 내가 어떤 물질을 끌었으나 안 끌려. 그럼 나는 미쳤네. 힘이 0인 경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케이트를 쭉 타고 가는데 쭉 미끄러진 그 다음부터는 힘을 안 줘. 김연아 선수 이게 있잖아.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을 안 줘. 그럼 그때는 뭐예요? 이동거리가 있으나 힘을 주지 않은 거죠. 오케이. 그런 경우는 한 일의 양이 0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또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막 미끄러지고 있어. 근데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경우도 일은 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참조하시고요. 안 되는 건 카톡으로 질문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 S가 0인 경우. 보세요. 이동거리 S가 0인 경우. 내가 벽을 밀었어. 그럼 내가 힘을 줬어. 근데 벽은 이동하지 않아. 그럼 이동거리 S가 0이죠. 그럼 그때 이 W는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바위 위에 밀었어. 그럼 힘은 줬어.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때도 한 일의 양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 자,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S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야. 수직인 경우. 오케이.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요게 필요한 건데, 수직은 90도죠.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갖는 값이 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설명하면 안 되니까 수직인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보세요.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 뭘 되짚어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 들고 수평으로 가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가셔야 돼. 들고 수평. 자,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한 일의 양이 0이 돼 버립니다. 그 이유는 잘 봐요. 들어준 힘의 방향이 여기인데, 자, 우리가 원천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힘의 방향으로, 자,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0이 아닌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들어준 힘의 방향이 여기인데 이동거리의 방향은 이쪽이야. 그러면 들어준 힘의 방향, 즉 Y축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이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여기 처음에도 여기고, 이 녀석을 이렇게 움직였어도 여기고, 이 녀석을 이렇게 움직였어도 여기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갔을 때는 힘의 방향으로 단 0.1m도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들고 수평으로 수직으로 가는 경우도 역시 W 값이 0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학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물체를 툭 때렸어. 내가 이 물체에게 힘을 이렇게 툭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뭐예요? 얘가 이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분명 이동거리 S가 0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힘 F도 0이 아니었겠죠? 그럼 내가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일을 해서 얘를 때려줬더니 얘가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녀석에게, 자, A라는 녀석에게 이만큼 이동할 수 있는 뭐를 공급해줬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줬다라는 걸로 판단하셔야지.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요. 오케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상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분명 힘 들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 S잖아. 그럼 내가 얘한테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준 만큼 내가 가지는 에너지는 소모가 돼야지. 그쵸?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얘한테 20주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야? 100 중에 20을 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움직인 거고 이동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동차가 졸라 운동하고 있어. 근데 이 자동차가 운동하는데 예를 들어 1000J의 에너지를 갖고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1000J의 에너지를 갖고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쿵 쳤어. 쿵 쳤어. 쿵 쳤어. 얘는 그럼 날아갔겠죠. 아,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 쿵 쳤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지는 에너지가 쿵 쳤더니 이 녀석이 가지는 에너지가 200줄밖에 안 남았대.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몇 줄입니까? 800줄이죠. 800줄. 즉 800줄의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800줄의 에너지를 받은 만큼 이 사람은 날아가겠지. 날아가겠죠. 오케이? 그럼 이 자동차가 이 사람한테 한 일의 양은 800줄의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날아가지. 오케이?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중3 강의는,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그리고, 내일 또 찍어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3 강의는 여기까지. 또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강의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사이클TV는 당신들을 응원하는 TV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십시오.